오늘은 제가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SNS 광고가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키워드 광고, 그것도 구글이 아닌 네이버 검색 광고가 대세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네이버에서 저희 회사에 연말 회식도 시켜주고 호텔 식사권도 몇 개씩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지금처럼 파워링크가 아니라 클릭 초이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등장해 정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개 미성년자였을 시절입니다. 페이지라는 것을 성장시키고 그 페이지에 올린 컨텐츠를 믿고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리고 그 페이지를 기반으로 광고마저 돌리더라고요. 심지어 이것이 광고인지조차 잘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정말 저는 그때 세상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마케터라면 광고 실물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되는데 검색 광고는 속칭 고인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배님들의 인사이트를 제대로 배우기도 힘들었고 검색 광고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너무 잘 보였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서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을 알아보자 라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인스타그램은 한국에서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의 스레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훨씬 더 횡했습니다.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인스타그램에서도 페이스북의 광고가 작동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았죠. 세상이 또 바뀐 것입니다. 적당히 사진만 올리고 마는 그런 곳이 이제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인스타그램의 광고 시스템이 페이스북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컨텐츠와 인스타그램 내 유저 행동 패턴만 연구하면 되겠더라고요. 컨텐츠와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광고를 공부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차츰차츰 길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기업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겁니다.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운영이 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의 하단에 인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도달. 영어로는 reach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모두 엑셀로 정리해 주세요. 몇 월 며칠에 업로드했고 내용은 어떠한 것이고 도달 수치는 얼마고 좋아요, 댓글 수 이런 것들이요. 아마 정리를 모두 해보시면 내용에 따라 도달 수치가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도달 수치가 엄청 높은 것은 이벤트 프로모션과 같은 내용의 컨텐츠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업로드된 것들 중에 도달이 유독 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컨텐츠의 특징을 점검해 보세요. 이 표에서는 노란색 표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안내.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옷이라 가정한다면 옷을 입고 있는 전신샷 사진인지 동영상인지 상의만 착장하고 있는 것인지 측면 사진이라든지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인지 등등 그 컨텐츠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는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보는 특징을 가졌군 이라는 가설이죠. 이러한 형태라고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컨텐츠들을 제작해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도달에 집중하라고 했죠. 도달,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도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 제가 왜 이 친구에게 주목하라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도달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머신이 판단했을 때 인스타그램 유저가 이것을 확실히 봤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머신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컨텐츠를 좋아할 것 같은 타겟을 찾아서 노출시켜줍니다. 머신의 목적은 오롯이 컨텐츠의 도달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머신의 설계는 바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저의 관심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바로 도달인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보지를 않을 것이니까요. 노출이 아니라 도달입니다. 즉,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도달을 늘린다면 이후에 인스타그램에서의 활동이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도달이 되어야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올리고 인사이트 보기를 확인하고 거기서 도달을 본다. 그리고 도달이 높은 컨텐츠를 찾아 이를 따라서 만든다. 컨텐츠의 특징을 하나씩 테스트해보며 어떤 것이 주요했는가를 확인한다. 간단하죠?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주요한 것은 요놈의 머신은 성실함을 좋아합니다. 즉,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어쩌다 찔끔찔끔 올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드실 때 하루 날 잡고 7일치, 월화수목금토일 7일치를 만드세요. 그리고 컨텐츠 업로드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 업로드는 메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별거 아니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다음 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더 정확히는 광고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NS 광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본질은 충동 구매입니다. SNS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충동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SNS는 도파민 폭포입니다. 엄청난 도파민 샤워를 맞고 있는 그들에게 평범한 컨텐츠는 절대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으로 과장하는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물론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없잖아요. 왜요?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쓰레기 같은 물건을 과장해서 판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신발이 떨어져서, 샴푸가 떨어져 가서, 쌀이 떨어져서, 잘하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등등. 그분들은 대부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CTR이 대부분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옷장에 옷이 그득그득하다 못해 내다 버리는 중에도 우리는 옷을 사고 냉장고가 미어 터져감에도 우리는 음식을 삽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또 다른 쓰레기통을 구매하고 면도기가 있음에도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이것도 예뻐 보여서 이 앱을 설치하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는 구매하고 가입하고 설치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동 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자극적인 거? 모르죠.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고객만 알아요. 유저들은 마케터가, 회사가, 디자이너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계신 A/B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 마케팅 바닥에 굴러 먹으면서 뵌 분들 중에 디자이너 출신 마케터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 소위 잘한다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소재의 디자인을 강조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요. 라고들 하세요. 10명 정도 만나면 거의 8, 9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해석해보자면 디자인은 보기에 예뻐 보이고 미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지만 충동 구매욕을 자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와, 이 광고 정말 예뻐. 아, 광고 멋있는데? 오, 광고 괜찮네. 여기까지입니다. 사볼까? 혹은 한번 보러 갈까? 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이 없어요. 왜? 소구점이 미약했거나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쁘기만 했다는 겁니다. 컨텐츠는 디자인이 아니고 예술이 아닙니다. 소구점을 품은 소비재일 뿐입니다. 어설프게 예술하지 마세요. 지금 짜쳐 보이는 컨텐츠가 내일 엄청난 전환율을 가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독특해 보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소구점을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극적 컨텐츠란 자극적으로 소구점을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SNS에서 광고는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회용품도 브랜드 보고 사시나요? 아니, 일회용품의 브랜드를 아는 건 있으실까요? 없죠? SNS에서 광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소구점에 집중하시고 컨텐츠 디자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컨텐츠가 제작되어야 하는 거고 계속해서 테스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유독 잘 먹히는 형태의 컨텐츠가 있다면 먼저 소구점을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자가 복제해 봅니다. 모델이 우측에 있고 상품이 왼쪽에 있는 컨텐츠에서 효율이 좋았다면 다른 컨텐츠들도 그러한 레이아웃을 따르는 것이죠. 레이아웃을 똑같이 했는데도 딱히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카피를 복제해 봅니다. 같은 카피를 써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카피 속에 소구점이 녹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의뢰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컨텐츠의 결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브랜딩을 하고 싶어요. 컨텐츠의 결이 같아지는 게 왜요? 팔리면 그만 아닙니까? 마케터는 파는 사람이잖아요. 브랜딩이요? 무슨 브랜딩을 벌써 신경 쓰십니까? 팔려야 브랜딩을 하죠. 팔고 남은 돈으로 브랜딩에 투자하는 거죠. 돈도 없는데 무슨 브랜딩입니까? 일단 팔려야죠. 안 팔리는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입니다. 초반에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브랜딩만 쫓다 보면 쪽박 찹니다. 진짜 1만 개 중에 한 곳이 성공할까 말까예요. 이 파트를 정리해보자면 간결합니다. 광고는 일회용품. 어설프게 예술하지 마라. 일단 팔고 나서 브랜딩한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 파트는 랜선 선배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주니어 마케터 여러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뭐가요? 전환이요. 매출이요. 왜?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환율을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의 전환율이 3에서 4% 이상이 되면 오, 전환율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환율이 3에서 4%라는 것은 풀어 말하면 뭘까요? 100명이 들어와서 3, 4명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6명에서 97명은요? 안 사고 나가요. 왜? 몰라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상품이 구려서, 리뷰가 없어서, 비싸서, 갑자기 엄마가 불러서, 카드 한도가 막혀서 등등. 이유는 진짜 존나 많을 수 있어요. 그 영역을 주니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마케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탈률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보완하는 것입니다. 낮은 이탈률과 전환율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니까요. 근데 그걸 막 입사한 주니어가, 경력도 없는 주니어 마케터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탈률과 반송률도 구분 못하는 수준이실 텐데요. 그래서 주니어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선배가 될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시니어가 되었을 때 주니어에게 가르칠 거리는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환율을 높이는 게 목표고 매출이 나게 하는 게 목표라면 적어도 나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테스트하거나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막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입이 주니어가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습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의견을 제출해보세요. 10번 중에 한 번은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 조직에 내 상관조차 설득 못하는데 생면부지의 고객을 설득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겠죠. 세그먼트별 체류 시간을 분석해 본다던가, 스크롤 뎁스별 전환율과 이탈률을 분석해 본다거나, 유저 행동 흐름을 파악해 보거나, 우리 쇼핑몰 또는 블로그에 써져 있는 후기를 분석해 본다거나, 상세 페이지 내의 후킹 요소를 분석해 본다거나, 적어도 이런 것은 미리 알아볼 수 있겠죠. 또는 미리 공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다 못 알아듣겠다? 하나씩 기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서. 아, 뎁스가 15%였을 때 구매가 제일 잘 일어나네. 반면 뎁스가 30%가 넘어가면 이탈이 급증하는구나.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문서 작성에서 땡큐 페이지까지의 이탈률이 40%나 되네. 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궁금해하고 연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선배들을, 경영진을 설득해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왔고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후배를 싫어할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팀장님, 선배님, 대표님한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바로 회의 걸고 이야기 들어보자고 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솔루션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의견 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 팀장님은 앞서 말씀드린 저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 늘 골머리를 썩는 분들입니다. 왜?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고 위치니까요. 그러니까 주니어 여러분, 전화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죽어 계시지 말아주세요. 다만 성장하고 싶다면 시니어들을 조금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마케팅을 오래 했고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니어의 새로운 시각이 그들의 머리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흰 도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개발팀이나 디자인팀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 첫걸음입니다. 마케터는 시니어가 될수록 타 부서와의 인벌브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니어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서로 발전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일까 두렵다고요. 도토리는 키재면 안 됩니까? 도토리끼리 키라도 재야 도토리도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도 저도 안 된다면 나오세요. 이직하십시오. 이직 많이 하면 커리어가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실 텐데 그 걱정은 접어두세요. 이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마세요. 근데 이직하라고 했지 무턱대고 퇴사라고는 안 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반영해 줄 것 같은 조직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전화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컨텐츠에 집중하시고 기획에 집중하시고 보고서 속 수많은 숫자들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보스 쪽지도 있고 유튜브에 보시면 제 메일도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도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성장하세요. 어디에서? 제 채널에서, 이 던전에서 경험치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던전 오브 마케터의 운혜였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